현재 육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넌너 유인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넌너 유인은 가급적 6월 30일까지 마감을 쳐주는 것이 맞겠다. 혹시나 늦게 되면 7월 10일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분들은 화분화를 유도하기가 약간은 불편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를 보시면은, 자, 월동하는 묘, 아까 10월 달에 넌너를 발치해가지고, 이 포트에다가, 적어도 직경이 10cm 정도 되는 거에다가, 심어 놓고 나서 별도의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지는 포장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재배 포장에 넣어 놓으시면은 온도가 영하권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영하권에서 그 적절한 그 기간을 적어도 2, 3개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은, 여기서 물질 배출이 안 돼가지고 넌너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가 좀 약간 큰 사이즈로 해서 여기다가 가식을 했다가 이듬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3월 15일 전후로 심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포트 받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겠죠. 핀으로 고정을 하겠죠. 핀을 가지고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미묘에서 런너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핀을 꽂아서 적어도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단계별로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6차례 사람을 써가지고 그 이상 이렇게 꽂게 되는데 이 핀은 다 소독을 하셨어야겠죠. 이 핀이나 포트도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시드름병 포자가 또 범포자로 존재를 갖다가 5년 이상, 10년 이상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않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병반이 건포자로 있다가 다시 병반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포트 받기를 시작을 또 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묘 포트 받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받을 때 딸기는 묘예요. 런너가 나올 때 이렇게 이 부분에서 뿌리가 발생되고 이게 나중에 관부가 되거든요. 이 관부가 되는 부분에서 잎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런너도 나오고 꽃대가 나와요. 그래서 짧은 줄기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짧은 그 줄기경 관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타격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걸 제거하지만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내려요. 조그만 건데 그리고 꽂을 때는 요즘에 포트에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핀을 약간 거리를 두고 꽂습니다. 꽂아요. 근데 이때 처음에 이제 농가들한테 많이 질문이 와요. 아니 핀을 꽂아보니까 핀이 안 꽂혀요. 어떻게 돼요? 5월달에 꽂는데 그때는 물 주는 타임은 6월 25일이나 20일 전에 주면 안 돼요. 미리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 주는 타임은 정식적인 것은 6월 25일 정도 전후로 해서 포트에다가 이틀에 처음에 넌너가 있는 상태는 이틀에 한 번 정도나 3일에 한 번 정도 버팁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실패하는 것이 4월달이나 5월달에 물을 일찍 주게 되면 실패하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하루에 물을 서너 번 정도 여러 번 주게 되면 또 실패합니다. 이 핀을 옆에다가 꽂는 이유는 이 부분에 압상이 생겨서 병반이 침투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간막이 얘기했죠? 이 점적 테이프로 해서 이 런너가 지나가요. 그럼 차간막이 없으면은 요 온도가, 표면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데쳐버려요. 그래서 1cm 내지 2cm 정도가 지나가다가 열상을 입어버려요. 그래서 차간막을 55%짜리가 적당하겠다. 근데 그럼 80% 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사람은 좋아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 대신에 얘가, 우리가 자묘가 통제가 안 됩니다. 못 자라버리거나 또 입이 연약해지면서 나중에 흰갑병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이 그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요 런너가 한두 개 처음에 뻗어나오면서 한두 개 탈 때 그때 차간막을 잽싸게 치면 돼요. 그때가 날짜가 대충 5월 상旬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수는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트 물관리. 이것은 자묘 관수 개시는 6월 20일 또는 25일 전후부터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 물을 주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그때부터 뿌리가 발견된다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한데 6월 25일 전후에 가지고 물을 갖다가 주기 시작하는데 보통 처음에는 런너가 있는 상태에서는 3일 단위마다 주는 게 낫습니다. 뿌리는 내려요. 건조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미묘하고 자묘를 끊었을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내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줘야 되는데
이때 물을 쓴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4회, 5회 정도 주게 되면은 뿌리 발근은 빨리 되는데 세근 중심으로 가는 뿌리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뿌리들이 나중에 생존을 여기서 적어도 좁은 포트 안에서 80일을 버텨야 되는데 뿌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뿌리는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마르지 않는 범위가 그 정도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물 5번, 6번 주다가 뿌리 발근은 빨리 되는데 삽식은 가능합니다. 삽식은 돼요. 그러나 런너가 발생되는 상태에서의 FM 정식묘를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물 주는 타임이 너무 빠르거나 물 횟수가 많을 때는 그 뿌리 발근은 좋은데 초음이 좋은데 이 포트 안에서 90일, 100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그 뿌리가 썩게 돼요. 뿌리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그 썩은 뿌리에서 병반이 타고 들어갑니다. 탄저병 말고도 일반 어떤 2차 부생균이 붙게 되는데 그 썩은 조직을 통해서 다시 탄저병균이라든지 시든 병반이 타고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리를 드라이하게 키우는 것이 건조하게 약간 키우셔야지만이 좋은 묘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 화분화를 유도한 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거 뭐 이제 8월 달에 뭐 뿌리 발견된 상태를 포트가 많이 개량됐어요. 포트가 많이 개량돼서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묘를 많이 생산하시는 분들은 32구짜리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한 28구 정도나 24구짜리가 무난하지 않을까. 내가 내 농장에 쓸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묘를 많이 생산한 경우는 판매 목적으로 합니다. 얘들은 32구짜리는 아까 심는 간격이 15cm라면은 이거 굉장히 좀 처음부터 해가지고 초정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묘를 확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28구짜리나 24구짜리는 내가 조금 정식 시기를 늦게 해도 또 우량묘를 획득할 때도 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32구짜리는 밀식을 하잖아요. 물론 포트가 더 빵이 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서로 햇빛 보기에 경합을 하다 보니까 묘가 가늘어지면서 관부가 가늘어지면서 위로 웃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물을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 분명히 3일에 한 번 줘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사유를 하게 되면은 쭉 그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물을 빨리 안 주게 되면은 이 줄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잎과 어떤 뭐 관부의 사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수분 통제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마르게 되면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물이 이행되는 거리도 멀고 어떤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물질, 탄소 동화장을 통해서 탄소 성분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화 기술이 또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육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한색은 뭐 이제 펄라이트가 되겠죠.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재배해서 근데 이 묘가 뭐 네덜란드에서는 더 두껍게 키워요. 뿌리만 해도 거의 뭐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이게 큰데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면 정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고설 재배 기술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묘가 그 쉽게 화분화만 돼 있고 요령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은 뿌리만 건전하게 키웠다면은 정식을 하고 나서 얼마든지 세력을 다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육묘 쪽에서 관보는 뭐 이렇게 뭐 검지맞게 크게 키우고 또 아니면은 뭐 뿌리는 일단 큰 용량이 돼야 되겠어. 그것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질소를 갖다가 과하게 줘서 화분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대부분 딸기 웃자라잖아요. 요즘 통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웃자란 건데 뭐 7월 달에 이제 저겨보래라 8월 달에 뭐 이제 밀식된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것들 인상가리 있죠. 인상가리는 뭐 이쪽에 배나 사과 쪽에 키우신 분들은 인상가리 가지고 그 도장지 끝을 막는다고 표현해요. 치게 되면은 그때 닭발처럼 새 잎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딸기에서는 인상가리를 갖다가 경협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약간은 그 쭉 줄기가 이제 크다가 약간은 외화를 또 유발을 합니다. 화분화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질소를 갖다가 계속 주게 되면 웃자라니까 질소를 중단을 갖다가 언제 할 거냐. 7월 보통 10일 정도에는 육묘포트에는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미묘는 제가 이제 6월 말에 끊어봐도 실제로 그 어미묘 베드에서 하부에 비료를 가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맹물만 줘도 밑에 이제 비분이 축적된 것이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재를 써가지고 외화한 거. 도마도에서는
도마도도 이제 육묘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비나인을 썼죠. 비나인 같은 건 요즘에 못 쓰게 돼 있고, 이런 어떤, 딸기에 등재되어 있는 약재를 사용해서 외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 메타코나즈를 가지고, 산리꾼 가지고 외화를 시키는 건데, 자, 딸기는 키가 크면 클수록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옷자란 것이 어려워요, 육무일 때. 키를 낮출 때, 물을 내가 하루 이틀 정도 끊어도 입이 그대로 버텨줘요. 왜냐면 그 추상이 가는 이 줄기가 작기 때문에. 근데 줄기가 커버리면은 물을 조금만 안 줘도 이게 착 쳐져버려요. 쳐졌다가 물 주면 또 올라섰다가 몇 번 반복하면은 입의 입집 자체가 이제 병반도 침입할 수 있는 조직이 연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딱 짧아야 돼요. 짧아서 근데 약재를 가지고 외화를 시켜요, 요즘에. 그래서 메타코나졸 가지고 보통 4,500배 정도에서 치는 시기는 삽식에서 치면 안 됩니다. 안 깨나더라고요. 그래서 런너 유인 정식료를 썼을 때 뿌리가 발근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7월 10일에서 한 15일 사이 또는 한 20일까지 뭐 한 8일 정도 간격으로 4,500배로 2번 정도만 속잎에다가 쳐주는 거예요. 지나가듯이 쳐줘야 돼. 그러면은 외화가 돼서 딱 짱짱한 묘가 나와요. 그런 묘들이 정식을 했을 때 정식을 하면은 처음에 이게 수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입이 처지거나 비닐에 데치는 경우가 있는데 딱 서 있어야 돼, 정식하고도. 그리고 속잎이 산매가 나올 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외화를 시킨 것이 결국에는 화합문화도 빨라져요. 지상부를 억제한 것이. 뿌리가 많고 지상부가 약간 작은 경우가 왜 그러냐? 그 TRU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CNU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이번 시간 너무 제한돼 있고 결국에는 내가 이 자체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화분화 될 때 농도를 측정해봐요. 그 엽신이라고 하죠. 그 입하고 관부에 있는 그 줄기를 갖다가 그 지백을 짜가지고 그걸 질소의 농도를 측정해봐요. 설랑딸기 같은 거는 보통 250ppm에서 350ppm 정도의 질소 농도가 낮아졌을 때 얘가 화분화가 돼요. 평상시에는 뭐 1500ppm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질소를 얼마만큼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계속 질소가 이렇게 입에도 이게 존재하거든요. 그 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질소를 계속 주게 되면은 화분화가 안 되고 12월 달 돼도 남들은 딸기를 열심히 따가지고 박스당 오늘 한 3만 원 정도 나왔어, 4만 원 정도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입장만 나와 있어요. 꽃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냐? 그래서 딸기가 어려운 거지. 화분화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화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화분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걸 빼버리고 대묘, 굵은 묘만 생산한다, 뿌리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또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모주와 모주 사이는 이렇게 여기는 보통 6월, 7월쯤 되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나면은 이분 여기를 통기성을 위해서 어미묘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어미묘와 자묘 사이의 런너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립이 되는 거겠죠. 안 그러면 어미묘에서 질소비료가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너무 일찍 자르면 조금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요 했는데 왜냐면 이걸 잘라서 빨리 잎을 제거하는 것이 병해충 관리가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계속 병반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 약재 방제를 하려고 해도 이때 복잡해지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요즘에 어미묘를 빨리 7월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미묘도 어느 정도 알려주고 1번하고 2번이 이제 키가 웃자라는 것이 32구짜리 많이 못 자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도는 2매 내지 3매만 놔두고 잘라주는 코팅 작업을 이때 합니다. 근데 관부가 있어요. 관부에서 잎을 이렇게 제껴줘야지만이 잎을 따줘야지만이 관부에서 또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 그래야지 통기성이 좋으면서 경합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옷자람을 막을 수 있으면서 병해충 방제를 할 때에 유리한 조건이 또 되겠고 햇빛을 보는 각도가 서로 좋아지기 때문에 얘들이 어느 정도 CNU를 높여서 뿌리를 지가 스스로 만드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뿌리에다가 탄소 성분을 높이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CNU에서 C가 높아야지만이 화분화 그 화성 호르몬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상가리를 옆면살포하면은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고 우리 선생님 또 체리 재배하는데 체리 복숭아 쪽에도
그게 이제 성립이 일부러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런너 자를 때,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런너가 이쪽에서 꽃대가 나와요. 이렇게 가면은, 요게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 꽃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길게 잘라도 되고요. 길게 잘라도 되고, 여기는 짧게 자르는데, 요즘에는 여기는 런너가 여기와 요 관계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길게, 여기는 약간 짧게. 그래서 나중에 심는 방법이 이쪽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꽃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심게 되면 꽃대가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길게, 여기를 좀 짧게. 근데 요즘에는 이건 옛날 방식을 제가 적어놨는데, 강의할 때는 살짝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통 10cm 남겨도 되고, 5cm 남겨도 돼요. 그렇게 심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화분화를 유도해야 된다. 결국에 뭐 이거 언제 해야 되냐. 그 화분화는, 왜 중요하냐. 딸기에서 화분화를 유도를 못하면 실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온도가요, 화분화를 유도하는 온도가 10도에서 25도입니다. 언제 시켜야 되냐? 8월 달에 이것을 화분화를 유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8월 달에 절대로 이 온도가 안 와요. 그리고 9월 달에 간혹 오는데 야간에 잠깐씩 21도 내지 18도 정도 야간에 떨어져요. 강원도는 돼요. 강원도는 고산지역에 심게 되면 쭉쭉 떨어져서 화분화가 잘 돼요. 근데 논산에서는 잘 안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온도를 가지고 화분화 시키기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질소를 언제 끊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위적인 요소가 됩니다. 강원도는 질소를 더 줘도 괜찮은데 우리 논산 쪽은 그래서 날짜가 7월 10일 정도까지 그 이상 그 질소를 넣게 되면 화분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분화 단계별로 이게 검증해요. 검증하는데 올해 참 안 됐어요. 올해 화분화가 정말 안 된 애들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저희가 해마다 400농가에서 500농가 정도 2000점 이상을 갖다가 검경을 해보는데 올해 화분화가 안 된 이유는 올 여름철에 6월, 7월 달하고 보고 8월 달에 고온도 있었지만은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아마 역사상 논산에서 제가 이제 저 데이터를 빼보니까 뺄 수 있는 한도에서는 가장 일조량이 부족한 애였어요. 7월 달인가? 그럴 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얘가 딸기가 비료를 질소를 흡수를 하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과합성을 통해서 이거를 탄소 동화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탄소로 바꿔줘야 돼요. 탄소 성분이 높아져야 돼. 얘는 질소는 낮아지고 근데 그걸 못 들린 거예요. 그래서 화분화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항상 9월 6일, 7일 정도에 논산의 화분화는 30% 내지 포트형에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10%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9월 13일 정도에 측정해 보니까 온도가 야간 온도가 빨리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좀 어느 정도 9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해마다 그 기상적인 요건하고 어떤 그 다 이렇게 해봐도 딸기를 언제 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좋은 날짜는 9월 10일에서 요즘에 9월 15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구태여 일찍 심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8월 달에 심거든요. 근데 그때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화분화도 안 될 묘를 심을 분들어 또는 병해충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는 날짜는 9월 10일 정도에서 15일 날 심으면은 체력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찍 심다고 일찍 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욕심에 옆집에서 내가 이제 저 옆집은 9월 3일 정도 심었는데 수확은 한 11월 초에 했어. 그럼 저 옆집에서 하니까 9월 3일 날 심었으니까 나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써봐야 되는데 8월 20일 날 심으면은 옆집 사람보다 더 일찍 10월 달에 따른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딸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상존하는 기술이 있어서 다 앞서서 설명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굉장히 조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분화 검경을 해서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분화가 안 됐을 때 심게 되면은 그리고 비료를 바로 주게 되면은 나중에 딸기를 수확을 못하고 입장만 무성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분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겁니다. 다 까서 봐요. 까서 보는 단계가 되겠다. 실제로 화분화는 온도, 일장, 여양 상태, 질소가 없어야 되겠다. 저온이 돼야 되는데 일장은 8월 달에 단일 조건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죠. 화분화 되려면 저온이 되겠다. 8월 달에 절대 안 합니다. 단일이 되겠다. 그때는 장일이거든요. 낮이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가장 긴 낮의 길이가 길 때가 보통 6월 21일 정도가 이제 그 하지가 오는데
8월 달에 낮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화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위 조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히 연출을 하죠. 단위 조건은 차감막을 좀 더 해놓는다든지, 저온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환풍기를 돌려서 좀 더 이렇게 다운시키거나 야간 온도가 일부 떨어지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고,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질소를 끌어야 된다. 다른 건 줘도 돼요. 인산, 가리, 황, 마그네슘, 나머지는 조금씩 적절하게 줘도 되는데, 질소를 갖다 차단해 주는 건데, 잎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잎에도. 잎을 잘라준다는 얘기는 질소를 차단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뿌리를 갖다가 잘라주는 방법, 들었다 놨다 다 똑같은 거 보면은, 질소 비료를 끊는 방법이에요. 질소를 안 주면 되는데, 안 주는 타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를 한번 손상을 입혀요. 그럼 뿌리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근무 부분에서 다시 흡수력을 갖다가 발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되면서 질소를 갖다가 흡수 못하기 때문에 화분화가 되는 경우. 근데 그럴 바에는 비료를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도 안 주는 건가요? 그때 끊는 날짜가 있어요. 끊는 날짜가. 그래서 언제 끊느냐? 7월 10일부터 끊으면 맞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잎에서도 질소가 존재해요. 이 질소는 끊었다라고 해도 상토에 그 질소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두 번째는 잎이 보통 5, 6매로 가게 되면은 속잎이 나올 때 질소, 인산, 가리는 재이동을 합니다. 촉잎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걔가 9월 10일까지 정식하기 전까지 그 질소가 재이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잎에서 엽신해서 250ppm까지 빠져나가는 그 타임을 우리가 일반 아까 혼합상토에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7월 10일까지 비료주고 그 다음에 전에는 끊어도 되겠다. 근데 사실은 더 일찍 끊어도 돼요. 요거 7월 10일이라는 날보다도 좀 더 일찍 끊는데, 비료는 언제 주냐? 아까 물 줄 때 6월 20일 날 정도나 25일 날 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3일 단위마다 한 번씩 줄 때, 물 줄 때, 그때 비료를 0.8이나 그 정도 맞춰가지고 이시를 맞춰서 그때 밀면 돼요. 서너 번 정도. 그리고 아예 안 주고 재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료를 정이나 주게 된다면 그때까지 주셔도 되겠다. 그리고 더 일찍 끊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즘에 기술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관부의 온도를 낮춘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것을 정식하고 나서 사실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저희는 냉수경을 돌려요. 냉수경이랑 뭐냐면 지하수가 14도 되잖아요. 계속 돌리면은 스티로폴 베드 밑에 이런 어떤 엑셀 파이프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배지 온도가 그냥 놔두면은 한 28도 내지 30도 육박할 때도 있어요. 차간막을 정식하고 나서는 70%짜리 또는 55%짜리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데, 그래서 계속 돌리면은 이 근부, 이 배지의 온도가 한 23도 또는 21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정식했는데 요 관부의 온도가 21도를 인지한다는 얘기는 5가지 관점에서 관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화분화 온도가 25도 미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아까 이 뿌리가 가장 딸기 뿌리가 저온이 뭐냐? 다른 것들 과수나 또는 채소류는 25도 이상 넘어가요. 근데 딸기는 17도에서 21도가 가장 뿌리의 저온이에요. 조금 더 높게 써봐요. 23도. 그래야지만이 무르스하고 그런 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 다 25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문제 낼 때 딸기 뿌리에서 물과 비료를 흡수하는데 가장 적절한 뿌리의 저온은 몇 도냐라고 하면은 다른 작물들은 25도 정도에서 다 문제가 있을 때 되는데 딸기는 그렇게 하면 틀려요. 17도에서 21도 범위예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또 한 가지가 뿌리 생육도 좋지만 세 번째가 뭐냐? 이 배변의 온도를 낮춰놔야지만이 시드름병과 탄저병의 발병들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그게 한 5가지가 되겠죠. 시드름병, 탄저병, 뿌리의 어떤 그 물 흡수되는 패턴의 온도, 그리고 비료를 흡수하는 온도, 그 다음에 화분화를 인식하고 정방에 유도하는 것을 5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온도를 낮추고 있다. 근데 흰색으로 한 것은 설명드린 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흰색보다는 가급적 녹색 계열에 약간은 빛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흰색은 흑백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빛이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뿌리가 상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정식 초기 때는 유리합니다. 배지 온도를 낮춰줘요. 햇빛이 쪽 딱 보면은 튕겨버리니까 배지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런데 문제점은 12월 달이나 1월 달에는 배지 온도가 겨울철에 더 떨어져요.
11도, 12도까지 떨어지는데 아까 뿌리에 적은 17도로 맞추려고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떼야 돼요. 그때 당시에 손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 계열이 가장 적합한 타입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즘에는 좀 더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여기다 타입백을 살짝 쪽필름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내부하고 타입백이라는 난반사 필름이거든요. 단회가 쓰는 거야. 그래서 멀칭을 한 상태에서 타입백을 설치하게 되면 그건 이제 블록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나중에 했다가 이것만 이제 걷어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효과도 있는 건데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화분화 기술에서 어미묘 실수는 7월 20일인데 늦어요. 어미묘는 그냥 가급적 6월 말까지 이제 줬다가 끊어버리는 걸로 하고 포트자면 실제로 비료는 넣지 않아도 돼요. 주게 된다면 7월 10일까지가 마감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보 굵기에 포트자면은 만약에 여기 수질에 따라서 상황을 이쪽은 지난번에 충북에서는 지하수 보니까 뭐 0.4까지 나오면 많더라고요. 노플이라 가정하면은 0.9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네 번 줄 때마다. 물의 지하수 자체에 인산이나 가열이나 또 어떤 부분은 칼슘, 황 같은 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산해서 계산하면은 0.9 정도까지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포토 상토는 비분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토에 비분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분이 안 빠져요. 왜냐면 3일 단위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그 상토에 접합이 되는 비분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 안 빠져요. 매일같이 물을 씻어져 내지 않는 이상은 3일에 한 번 물 줘가지고 상토에 있는 비분이 잘 안 빠져서 특히 요소 계열의 합성 비료 같은 경우가 상토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서 계속 화분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비료 중에 질소가 들어가 있으면 화분화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 이제 비분이 없는 상태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공 상토는 마삭도가 좀 빠르긴 한데 만약에 고설 재배를 할 것 같으면은 상토 재배를 하시는 것이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탄산이 높은 지역이나 또는 지하수의 pH가 높거나 이시가 높았을 때는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토 재배라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요건 이제 저희가 화학분화 검경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정식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건 단기 조작할 때, 정식할 때 온도 조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겨울철에 아까 묘를 획도가 되면은 마이너스 2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포기 정도 상토 담긴 거를 마이너스 2도에다가 보통 3, 4개월까지 조작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네, 괜찮아요. 처음에 묘가 이제 물 주고 난 상태에서 이것을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은 습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도 어떤 분은 논문에 보니까 완전 말려서 조작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볼 때 말려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물 주고 생육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냥 비닐에 보통 많이 넣지 마세요. 압삭이 생기니까 100개 내지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담아서 압삭이 안 생기게 해서 겨울철에는 마이너스 2도에다가 3, 4개월 보관해도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심거든요. 어미묘 할 때. 근데 이거는 정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충북 지역에서 육묘를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묘를 가져가라는데 나는 심는 날짜가 9월 10일 날 심을 건데 논산에서 9월 1일 날 안 가져가면 안 팔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없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방치할 거냐? 안 된다. 그리고 일찍 심을 거냐? 아닙니다. 저온상고 보통 10도 정도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은 화분화가 정방향으로 유도가 된다. 또 온도가 10도 미만은 화분화가 안 돼요. 또 10도에서 25도인데 가장 잘 되는 온도가 10도에서 18도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쓰셔야 돼요. 그럼 혹시 한 3도 정도 넣으면 안 되냐? 3도 정도면 휴면에 들어가요. 5도 미만에서 휴면에 들어가고, 그러면 냉동시키면 안 되겠냐? 그러면 버리죠.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9월 달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했을 때의 화분화 빨라진다는 논문인데 두세 번 이상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요거를 인산가리를 그냥 그 뿌리 쪽에다가 고설재배 기술이 나오면서, 요거는 고설재배 기술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몰랐을 때 나오는 것도 연면살포에 대한 실험이고, 그 뿌리 쪽에다가 조금 투입하셔도 그 약간 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이게 뭐냐, 이게 잘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어떤 건 딸기를 따야 되는데 얘는 꽃대가 안 나왔어. 이 경우를 보면은 아까 포트 받기를 할 때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이거 앞에 거는 받았죠. 근데 이제 32구짜리 채우다 보니까 8칸이야. 근데 한 5칸까지는 다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가지고 늦게 받은 거예요. 7월 30일이나 8월 달에 받은 것이, 뒤에 받았던 8번 라인 줄에서 받은 것이 너무 늦다 보니까, 유령이 한 30일이나 40일밖에 안 된 대로 심다 보니까 얘는 안 나온 거고, 얘는 이제 그래도 유령이 꽤 된 거를 심다 보니까 얘는 나온 거고, 이런 경우는 약을 치기가 어려워요. 꽃이 나왔을 때 약을 치게 되면 수정부작용이 걸리기 때문에 꽃이 일시에 딱 개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꽃이 개화가 되기 전에 쭉 약을 치다가 꽃이 개화가 일시 쭉 되고 열매를 바뀌었을 때 이화방이 나오는 그 터울 사이에 약재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것은 꽃이 필 거고, 어떤 건 열매 상태가 되고, 어떤 것은 미문화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균일도가 떨어지는 거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포트육류가 아니고, 노지육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쉽게 해서 화분화가 늦고, 또한, 아까 차근육류란 것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즘 이거는 뭐냐면은, 이분은 11월 30일 날, 자, 11월 30일이면은 첫 딸기를 수확을 막 하고 있어야 돼요. 늦어도. 근데 이분은 지금 뭔 작업을 하냐? 꽃대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정식을 처음에 기농 모셔서 딸기를 하는데, 남들 보니까 9월 10일 날 심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딸기는 한 12월 초나, 토종 같은 경우는 11월 말 정도 자라면 따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8월 한 20일 정도 심게 되면은 내가 이제 보통 21일 또는 25일을 빨리 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11월 초나 10월 말 정도 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은 11월 30일 때까지 가도 꽃대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수확은 나중에 1월 달 넘어가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질소를 차단 못했기 때문에 정식 날짜를 일찍 하고 화분화가 안 된 상태에서 비료를 갖다 계속 주게 되면 얘가 그 여왕생장 쪽으로 해서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나오는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포트 말리기를 너무 말리 했을 때 포트에서, 근데 저랑은 토살적으로 나와요. 이 경우가 심지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대는 나오고 하는데 잎이 나와야 되는데 잎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포트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포트를 말린다 표현을 해요. 뭐냐면 물을 끊는다든지, 그래서 잎이 막 넘어져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잎이 자빠진 상태에서 새벽에 좀 가보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수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겪게 되면은 이렇게 심리현상처럼 이렇게 잎이 나와야 되는 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가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잎이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키우는 건데, 잎 자체가 심리현상 때문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열매가 이게 꽃대예요. 화방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키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그 꽃대가 나올 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입장을 갖다가 맞춰주는 것도 바른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포트육류는 정시기는 요 범위에 있으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일찍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농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많이 버는 농법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경제적인 농법은 딱해서 이다방과 이하방이 연속 출해를 유도하는 방법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심게 되면은 된다. 너무 일찍 심어서 이하방을 일찍 따게 되면은 이하방을 딸 때 격차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관리하기 편할 때가 이때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개개인의 한 부분을 들어가지고 이게 일찍 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희는 여러 번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수천건의 어떤 경험을 봤을 때 종합적인 것을 아울러서 얘기할 때 가장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시는 날짜가 이렇게 된다. 일찍 심는 기술도 있어요.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일찍 심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더 깊게 얘기하면은 지하 수질까지 봐야 돼요. 그 지하 수질에 어떤 분은 질산성 성분이 많이 함유됐을 때는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찍 심었을 때 리스크가 많은 농가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 수질까지 검토해서 어떤 농가는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가 되는 농가가 있지만은 안 되는 농가도 있다. 보편적인 우리가 보편적인 기술을 얘기할 때는 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기술은 이제 요즘에는 토경 재배를 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유기물과 태양열 수독을 갖다가 보통 6월달하고 8월달에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일항짓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식하기 보통 한 20일 전에 타놔야 돼요. 일항을 이렇게 고를 높여요, 요즘에는. 딸기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체리를 심었고 배를 심었는데 그걸 심기 전에 그 과송 같은 경우는 갓줄에 배수가 좋게끔 쭉 롤을 타가지고 배수성을 갖다 향상시키 암거 배수도 하기도 하고 밑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묻기도 하고 관을 묻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는 나무처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배수가 안 되다는 뭐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땅을 높여버려요. 높여버려서 이렇게 고를 타요. 그래서 요만큼만 관리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러면 땅을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정말 미칠 것처럼 힘든데 높여서 요만큼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요즘은 그 기술이 고설재배도 상토 부분이 거의 제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요만큼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술을 토경에도 적용하면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비료는 줄 수가 있는데 배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것도 다 가능해서 18cm는 요즘에 이렇게 안 심어요. 가급적이면은 이건 10A당 따진 거고 요즘에는 15cm 내지 15.5cm 정도 많이 심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량성은 사실은 3,800kg 이건 아니고 6톤까지 따요. 실제로는 6톤까지 따요. 이건 그냥 옛날에 이제 평가를 할 때 나온 건데 15cm로 해가지고 실제로 요즘에 한 동의 면적이 그 바깥쪽을 쟀을 때 220평 정도가 되는데 4톤 범위를 따거든요. 근데 300평 기준하면은 보통 골수가 두 고를 더 넣어서 계산하면은 거의 6톤 가까이 딴다고 봤어요. 일반적으로 5톤에서 6톤 범위 그 정도 되고 그렇게 이제 봐진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를 이렇게 높이죠. 이게 굉장히 높아야 돼요. 넓을 필요는 없어요. 구태 넓을 필요는 없고 넓게 되면은 물을 갖다가 많이 줘도 이 골로 비치지 않기 때문에 넓게 타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 높여야 된다. 높여서 각지게 타요. 그리고 이 골을 미리 타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을 주게 되면은 집안이 침하가 되거든요. 정식 전에 한 20여 전에 타놔가지고 물을 서서히 미겨야 돼요. 그럼 집안이 이렇게 쭉 꺼져요. 좀 만져줘야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한 기술이 이제 요즘 딸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짓게 되고 실제로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설 재배해서 멀칭을 하고 나서 뿌리가 붙은 상태로 그대로 이제 꽂는 방법하고 얘는 뭐냐면은 이제 상토로 떨어서 심는 방법. 그죠? 얘는 리스크가 커요. 얘는 상토가 없는 상태에서 심다 보니까 초기 때 세력을 못 잡게 되면은 시드름이나 탄저병이 더 올 확률이 있고 또한 지하 수질이 중탄산이 높거나 또는 pH가 높거나 또는 EC가 높은 상태에서의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뿌리 손상도가 크기 때문에 회복도가 늦어요. 초기 정식하고 나서 가장 딸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정식 직후입니다. 그때 스트레스에서 뿌리가 빠르게 생육을 해서 이 상토와 접지가 안 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요. 하지만 얘가 화분은 좀 빠르긴 하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 안정적으로 물이 안 좋다, 수질이 안 좋다. 저희 지역도 바닷물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경하면은 옛날에 그 배가 오갔었고 염분이 쉽게 섬진강 가면 제첩이라는 게 있죠. 제첩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민물이 흘러내려갈 때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바닷물과 이게 민물이 만나는 적당한 지역에 제첩이 많거든요. 군산도 그랬어요. 체온이나 강경 가면은 옛날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고, 뭐 옛날 바닷물 밀려 들어오면은 저희가 가까운데도 다 논인데도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을 파보면은 관저 깊이가 깊게 팔수록 염분이 더 많아. 그 나트륨하고 이제 염분이 더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털어서 재배하게 되면 나트륨과 어떤 그런 염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초기 생육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상토가 있는 채로 심는 게 안전적이고 충북 쪽은 내가 이제 의외로 이제 그 수질 분석을 예전에 농가 몇 분이 하셔서 보니까 중탄산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진주 지역은 거기는 대형 관정을 보통 우리는 관정이 되게 깊네라고 했을 때가 보통 100m 이상 파면 깊은 건데 거기는 200m, 300m 말 못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약간 강 바닷가 쪽에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염분이 더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는 혼합 상토를 못 쓸지도 몰라요. 왜냐면 염분 때문에
염분이나 다른 어떤 중탄산이라게 높기 때문에 혼합상토보다는 완충력이 강력한 순수 유기상토를 써야지만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랑 그 지역에 따라서 수질에 따라서 재배 방법이나 사용되는 재배 용기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논산 지역에 주로 관찰하다 보니까 저희는 혼합상토 써도 완충력이 덜 하더라도 일단은 스티로폼을 쓰는 이유는 온도를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온도를 잡는다는 그 개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남부지방은 천막 재배를 하면서 유기상토를 쓰는 거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되는 되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정식 시에 상토를 떨었을 때 화분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떨기를 했을 때가 이제 차이가 있고 안 떨었을 때가 이제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이 차이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안정성을 더 추구하겠다. 지금 기술은 좀 더 발전돼서 상토가 붙은 상태에서 정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질소를 용이하게 차단하게 되면은 화분화를 연속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떨어서 심냐 안 떨어서 심냐가 아니라 상토가 붙은 채로 심었을 때의 정식 활착이 잘 되면서 화분화를 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합니다. 근데 심을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 경우가 뭐냐면, 처음에 기농하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너무 얇게 심었어요. 얇게 심는다는 뭐냐면은, 이 관부란 부분에서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잎을 딸 때 여기 잘라주면 어떻게 했냐? 자르면은 여기서 이제 잎집이 남아있죠. 이걸 완전히 이걸 잎집을 제껴줘야 돼요. 잎을 제거해야지만이 이 제거하는 부분에서 뿌리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관부가 묻히면 안 돼요. 묻히게 돼서 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시드름병이나 탄저병, 2차 부작용에 감염돼서 올라오는 게 높다는 거죠. 차라리 깊지 않으면은, 깊지 않으면은 제가 견인해서 이렇게 뺏겨가요. 뿌리가 내리면서 견인을 하는 게 있어. 그 옆에서 긁어서 올려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깊게 된 거는 일단 뿌리가 여기서 잎이 나오면서 붉게 변해요. 이렇게 다 붉게. 이 부분이 뿌리에 관부가 묻혀져서 이 흙을 삐죽고 나오는 상태에서 붉게 변하는데, 붉게 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반에 감염도 있고, 작은 뿔파리가 생겨도 있고, 또는 이 부분에서 관부, 비료를 중단해도 있고. 그렇지만 이 경우에 관부가 묻혀가지고 붉게 나오면서 병반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잘못 심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또 이제 상토가, 여기는 제가 이제 아까 둘러보니까 흰색 스마트팜을 보니까 흰색 멀칭을 했어요. 근데 이 상토가 계속 이렇게 심다 보면은 상토 높이가 이제 너무 깊게 심겨진 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비닐에 이제 씹히는 경우가 또 있겠고, 이건 뭐냐면 상토를 너무 고봉을 쌓다 보니까 쭉 바깥쪽으로 밀려요. 이게 더 크게 되면은 이게 보통 제가 길이가 3cm까지도 관부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서 뿌리가 계속 내려야 되는데 관부가 멀어지면서 뿌리가 잎이 발생되는 각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깥쪽이 노출되면서 이쪽은 뿌리가 내리는데 이쪽은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드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너무 고봉으로 살 필요가 없는데 많이 싸다 보니까 나중에 꽃대가 나와서 열매가 되면서 열매가 쭉 무게중심 바깥으로 흩어지면서 여기에서도 뿌리가 내리고 잎이 또 나와야 되는데 한 박자 쉰 거예요. 이 경우는 3월달, 4월달에 불리합니다. 정식 초기 때는 그냥 넘어가고 상토가 많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기울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잘못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멀칭을 합니다. 이제 멀칭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상담이 들어오는데, 멀칭은 일단 언제 하냐 하고, 멀칭은요, 쉽게 얘기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10월 지금 정도 미리 했거나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도가 이제 꽃대가 보통 꽃대가 조금 나오기 비치기 시작할 때 하셔야 돼요. 꽃대가 1.5cm 내지 2cm가 나오게 된 상태에서 멀칭을 하면 다 그 꽃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일찍 하면 어떻겠냐? 일찍 하게 되면 지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분화가 정방향 유도가 안 되고 그 병반 발생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드병반. 그래서 멀칭을 하는 타임이 지금 정도가 되겠다. 멀칭하고, 일찍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럼 약간 어깨를 갖다가 걷어줍니다. 이렇게 걷어줘서 지온 상승을 막아주면 조금 더 그나마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멀칭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미생물이나 그것을 조금 더 사용하게 하는데, 멀칭을 하고 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뭐 미생물을 갖다가 많이 주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축분을 갖다가 늦게 넣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넣었다든지, 뭐 7월 말이나 8월 달에 넣었다든지, 유박을 그때 썼다면은 급속도로 발효가 됩니다. 미생물의 활동이 멀칭하고 나서는 가급적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기물을 줄 것 같으면은 토양을 가꿀 때 6월 말에서 그때쯤 유기물을 주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퇴비를 줄 때 그때쯤 주는 게 낫지. 만약에 하고 나서 이때 미생물을 갖다가 증폭하게 되면 약간 그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밀이나 점적기를 좀 쓰는데 점적 테이프라고 하죠. 분수수가 아니라 점적 테이프에다가는 미생물을 저도 클렐라 같은 경우 쓰는데 당밀에서 발효된 거 있죠. 당밀이 약간 점성을 가져요. 그래서 당밀에서 발효된 미생물을 쓰게 되면 그 점적기가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잘 사용을 안 하고 특히 또 점적기가 막히는 현상, 그건 이제 생리적 장애 현상에서 제가 많이 다뤘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딸기에서 주로 쓰고 있는 코사이드나 쿠포 같은 경우가 동계통의 약재인데 그게 약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고 나서 맹물관수를 좀 해서 조금 더 관세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들고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이제 멀칭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녹색 피님을 쓴 건데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인삼농사를 짓다가 저하고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이 친구가 이제 기농을 한 지 꽤 됐지만 딸기 농사를 그때 토경에서 처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니까 관심 있게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가서 이제 심는데 일단 멀칭을 하고 심었어. 멀칭을 했을 때 그 대신에 그 마사토에서 재배한 건데 그대로 판을 옮기다가 마사토로 그대로 꽂았어요. 이렇게 원래는 심을 때 다 이게 물만 좀만 주면 다 허물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심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사실은 세력이 10월 2일 정도 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태면은 반경 지가 생각해도 내가 봐도 현재 상태로서는 이 반경 이 근방에서 한 5km 안에서 딸기 농가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얘가 이제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꽃이 달리고 꽃이 피고 할 때니까 그 묻더라고 이제 나는 이다방에서 여담이지만 이다방에서 내가 딸기 초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다방에서 원래 많이 남기면 안 돼요. 15개를 남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다방에서 고설재배도 보통 통상적으로 6개에서 8개 사이를 남기는데 보통 15개를 남긴다는 것은 뭐 큰 딸기를 15개 따면 돈이 더 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기면 뿌리가 손상입니다. 이하방이 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꽃대가 나와서 화방이거든요. 베리 종류는 화방이 길게 나오면서 꽃이 여러 개가 피면서 그 안에서 보통 7, 8개를 수확을 합니다. 꽃은 많이 피면 뭐 20개도 피고 15개 내로 피는데 근데 이제 요것을 너무 이다방을 강하게 키우면은 그 다음에 또 화방이 올라오기 12월 달에 올라와서 1월 달에 수확하는 또 딸기가 나오는데 그게 약해지거든요.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것을 못 따고 작은 다마를 따다 보니까 숨만 바쁘고 원래는 딸기는 23g 정도 되는 것을 따야지만이 특다마라고 해서 돈을 받아요. 근데 작은 거 쌍다마 많이 따면은 돈이 뭐 없어. 별로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중에 타협점 줘가지고 10개를 하나 하는데 나중에 2개는 큰 23g짜리 이상을 땄는데 나머지는 너무 많이 연도가 다니다 보니까 다 못 키우는 거예요. 작은 것만 땄다고 손만 바쁘고 돈이 안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네 말을 들을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욕심 부리는 것은 어떨 때 부릴 수가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열매 개수 달릴 때, 그리고 비료 줄 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제에 욕심 부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3가지는 철저하게 딸기를 너무 이렇게 사랑한 나머지 영양제를 과다 투입해서 영양제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것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베이스 기술로 그대로 가야 돼요. 한 번 정도는 딸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속기단 바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피해서 농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2편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 교육을 또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마무리는 30분 정도 하고 질의답변식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